여러분, 5살 아이가 할아버지보다 간병인을 더 따른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한국 식당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고향집 한국 식당.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의 3대 사장 이종수는 올해 65살입니다. 키 170cm의 듬직한 체격에 반백의 머리,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3개월 전부터 종수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 부부를 교통사고로 잃고 5살 손녀 지은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종수가 작은 식탁에 앉아있는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밤에는 악몽을 꾸며 울었고 낮에는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종수는 단골 손님들에게 자주 털어놓곤 했어요. 식당 운영과 아이 돌봄을 동시에 하기엔 그의 나이가 결코 젊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어요. 박미영, 45세. 20년간 간병인으로 일해온 그녀가 고향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비가 억수로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미영의 정중한 목소리에 종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미영이 자리에 앉자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던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은 거예요. 안녕 예쁜 아가씨. 미영이 부드럽게 인사하자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3개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지은이가 저렇게 웃는 걸 언제 만에 보는지. 종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이게 뭐야? 정말 예쁘게 그렸네. 꽃이요.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요. 지은이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어요. 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영 씨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병인이에요. 오늘 일이 끝나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미영의 말에 종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지은이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따뜻한 손길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혹시 아이 돌봄 경험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면 가족분들이 데려온 아이들을 함께 봐드리곤 했어요. 미영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지은이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보면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영 씨, 갑작스러운 부탁이지만 혹시 저희 지은이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종수의 제안에 미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식당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요. 물론 정당한 급여를 드릴게요. 하지만 미영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어요. 5년 전 그녀의 남편이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술 중 실수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했어요. 미영은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병원에서 일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의료계의 암묵적인 따돌림 때문이었죠. 죄송하지만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급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미영이 떠나려 하자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요. 언니, 내일도 와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신에게도 그러고 싶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꿈꿨던 아이 하지만 남편을 잃은 후로는 그 꿈도 함께 묻어버렸던. 내일. 시간이 되면 놀러 올게. 미영의 약속에 지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지은이가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거든요. 아이는 꿈에서도 미영 언니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은 매일 고향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만 머물렀지만
점점 더 오래 지은이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미영과 함께 있을 때만 웃었고 말도 많이 했어요. 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우리 지은이가 다시 예전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지은이한테서 힘을 얻고 있어요. 두 사람은 지은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갔어요.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2200자 마이너스 복선과 긴장감. 2주 후 미영은 종수의 정식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지은이가 더 중요해요. 이 아이에게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미영의 결정에 종수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반대하시지는 않을까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미영의 쓸쓸한 대답에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거든요. 미영이 본격적으로 지은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줄어들었고 낮에는 미영과 함께 웃으며 놀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영 언니가 내 새 엄마가 되면 안 돼요? 어느 날 지은이가 한 말에 종수와 미영이 모두 당황했어요. 지은이야, 그런 말은 왜 안 돼요? 미영 언니는 엄마처럼 나를 예뻐해 주는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가 저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게 나쁜 일일까요? 지은이가 그만큼 미영 씨를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수의 말에 미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이에 대한 애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향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박미영 씨 계신가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종수가 미영을 불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를? 미영 씨가 여기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 변호사라고 불린 남자는 5년 전 미영의 남편 의료사고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어요. 미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이 식당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미영 언니, 왜 무서운 아저씨가 와요? 아이의 질문에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종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셨는데 갑자기 아이 돌보미를 시작하셨다니 의외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병원 측에서는 여전히 미영 씨를 주시하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까 봐서요. 미영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5년 전 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미영 씨가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어요. 미영이 조용히 지내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죠. 지금 하시는 일도 혹시 그 집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미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미영의 날선 목소리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이가 무서워하며 종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그 후 미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은이와 놀 때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종수와의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과거의 진실. 그날 밤 종수는 미영의 이상한 행동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어요. 미영 씨,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오후부터 계속.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영의 짧은 대답에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지은이를 돌보는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지은이도 그런 미영의 변화를 느꼈어요. 미영 언니, 왜 요즘 자꾸 한숨만 쉬어요? 아니야, 지은이. 언니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의 예리한 관찰력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종수는 우연히 김 변호사가 남기고 간 명함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인터넷으로 그 변호사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의료 분쟁 전문.
주요 담당 사건 서울대병원 수술실 의료사고. 종수의 눈이 커졌어요. 5년 전 기사를 하나씩 읽어보니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미영 당시 40세 씨의 남편 박정호 당시 38세 씨가 맹장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하며 개인의 체질 문제라고 주장. 기사에는 미영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료사고 폭로 시도한 간병인, 업계에서 퇴출 위기. 미영이 진실을 밝히려 했다가 오히려 의료계 전체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종수는 이제야 미영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종수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 씨, 혹시 5년 전 일, 저도 알 수 있을까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김 변호사님 명함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은 단순한 맹장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의 실수였는데 병원에서는 환자의 체질 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힘드셨구나. 종수의 이해하는 목소리에 미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이런 과거가 있는 줄 알았다면 지은이를 맡기지 않으셨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종수 씨, 저는 지은이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지은이가 그렇게 미영 씨를 좋아하는데. 제 과거 때문에 지은이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미영 언니, 어디 가요? 아이가 두 어른의 심각한 대화를 엿들었던 거예요. 지은이야. 언니가 떠나면 안 돼요. 지은이는 언니가 좋아요. 지은이가 미영에게 달려가 꽉 안겼어요. 아이의 간절한 모습에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엄마가 하늘나라 간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슬펐는데 미영 언니가 와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미영과 종수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없으면 지은이는 또 울어야 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은이에 대한 사랑과 과거의 트라우마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 종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영 씨가 안심하고 지은이를 돌볼 수 있을까? 종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 씨, 제가 김 변호사를 만나보겠어요. 안 돼요. 괜히 문제만 커질 거예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미영 씨가 겪은 일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종수 씨는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하나 때문에 종수 씨까지 피해보시면 안 돼요. 그런 미영을 보며 종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며칠 후 종수는 혼자서 김태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 식당 사장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김 변호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미영 씨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미영 씨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계속 괴롭히시는 거죠? 종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괴롭힌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냥 조언을 드렸을 뿐인데요. 5년 전 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박미영 씨가 당시 병원에 끼친 피해는 무슨 피해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진실을 밝히려 한 게 피해인가요? 종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미영 씨는 지금 제 소녀를 돌보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요. 종수의 진심 어린 말에 김 변호사가 잠시 당황했어요. 혹시 더 이상 미영 씨를 괴롭히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협박이신가요? 아니요. 약속입니다. 종수의 단호한 말에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종수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미영에게 자신이 김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미영 씨, 혹시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양녀로 입적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지은이에게도 공식적인 이모가 되시는 거고. 종수의 제안은 미영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런 큰 결정을.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미영 씨를 가족으로 여기고 싶어요. 그날 밤 미영은 종수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5년 전 미영의 남편이 수술받았던 서울대병원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양심 고백을 한 거였어요. 5년 전 박정호 환자의 수술에서 명백한 의료진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은폐하라고 지시했어요. 이 증언으로 인해 5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뉴스를 본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미영 씨,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수의 위로에 미영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날부터 미영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지은이도 미영의 변화를 느꼈어요. 미영 언니, 요즘 더 예뻐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미영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진짜 웃음소리였습니다. 갈등의 해결. 병원 내부 고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5년 전부터 진실을 말했던 박미영 씨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분. 의료계의 은폐 문화를 고발한 양심적 고발자. 온라인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영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변호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미영 씨, 이번 일로 다시 주목받고 계시는군요. 어느 날 또다시 고향집에 나타난 김 변호사를 보고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병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상당한 금액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합의요? 네. 조용히 마무리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때 종수가 나타났어요. 미영 씨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이건 미영 씨 개인의 문제니까. 아니에요.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종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미영도 용기를 냈어요. 변호사님,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어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미영 씨도 힘들어지실 텐데.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미영의 확고한 의지에 김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미영 언니, 무서운 아저씨가 또 왔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 변호사가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이야,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미영이 지은이를 안으며 말하자 아이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는 정말 용감해요. 지은이의 말에 김 변호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김 변호사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대병원이 공식적으로 5년 전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미영에게 사과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박미영 씨와 고 박정호 씨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병원의 잘못된 대응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병원장의 공개 사과를 보며 미영은 마침내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이제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5년 동안 쌓였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종수와 지은이도 미영과 함께 기뻐했어요. 미영 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은이의 질문에 미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미영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종수 씨와 지은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살겠어요. 미영의 밝은 표정을 보며 종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미영은 정식으로 이씨 가문의 양녀로 입적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요. 가족이 된 기념으로 세 사람은 호적 등본을 뽑아서 액자에 넣어 식당에 걸어두었어요. 할아버지, 미영 이모, 지은이. 우리가 진짜 가족이네요. 지은이의 기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김태현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식당을 찾아왔어요. 미영 씨. 아니, 이미영 씨.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해드려서. 뜻밖의 사과에 미영이 놀랐어요. 병원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잘못했네요. 괜찮아요. 변호사님도 잃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평안하게 지내세요. 김 변호사가 진심으로 인사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모든 일이 정말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완전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고향집 한국 식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공식 사과를 한 후 미영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미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티신 게. 한 시민단체 대표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미영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지은이가 더 중요해서. 미영이 지은이를 바라보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세 가족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영 씨, 요즘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미영 씨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종수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 이모, 지은이가 커서 의사가 되면 안 좋은 병원들을 혼내줄 거예요. 아이의 당찬 선언에 두 어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지은이가 정말 좋은 의사가 되겠구나. 네. 미영 이모처럼 용감한 의사가 될 거예요. 지은이의 순수한 꿈을 들으며 미영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며칠 후 미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종수 씨,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해보려고요. 미영의 제안에 종수가 눈을 빛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미영 씨만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제가 돌볼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하죠. 지은이는 미영 씨가 없으면 안 되는걸요. 그렇게 해서 미영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주 3일은 상담 일을, 나머지는 지은이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2년 전 의료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30대 여성이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저도 그랬어요. 5년 동안 혼자 싸우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미영의 진심 어린 위로에 그 여성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죠. 미영이 지은이와 종수 이야기를 들려주자 상담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상담이 끝난 후 그 여성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미영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영은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미영에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모 이거 봐요. 그림에는 할아버지, 미영 이모, 지은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행복한 가족. 지은이의 순수한 그림을 보며 미영과 종수는 감동했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지은이야,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지? 네. 지은이는 할아버지랑 미영 이모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날 밤 미영은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의 억울함도 풀렸고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어요. 미영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희망. 2년 후 고향집 한국 식당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미영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거든요. 미영 씨, 오늘도 상담 잘 다녀오세요. 종수가 상담소로 향하는 미영에게 인사했어요. 네,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우리 손녀 걱정 마세요. 이제 7살이 된 지은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영을 제일 좋아했어요. 미영 이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가 뭘 잘했는데?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줬다고요. 지은이의 착한 마음씨를 들으며 미영은 뿌듯했어요. 지은이가 정말 착하구나. 미영 이모가 자랑스러워. 상담소에서도 미영의 활동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미영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오늘도 한 명의 상담자가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돌아갔어요. 미영이 도운 가족들은 벌써 50가구가 넘었어요. 모두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영을 지은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모, 오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뭘 만들어주셨는데? 지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랑 불고기. 세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한 분이 용기를 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셨거든요. 잘 됐네요. 미영 씨 덕분에 또 한 가정이 희망을 찾겠어요. 종수 씨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지은이가 말했어요. 지은이도 커서 미영 이모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의사요. 아픈 사람들을 잘 치료해주는 착한 의사. 지은이의 꿈을 들으며 미영과 종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네. 지은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마음도 가진 의사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운 후 종수와 미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미영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지은이도 이렇게 밝게 자라고 미영 씨도 만나고. 종수의 말에 미영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종수 씨도 제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지은이도 미영 씨도 모두 함께. 네, 약속해요.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미영은 하늘의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여보, 당신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죠?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미영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민단체에서 미영에게 올해의 시민상을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축하해요, 미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모. 종수와 지은이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시상식 날 미영은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종수 씨와 지은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남편 덕분입니다. 미영의 진심 어린 소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상식이 끝난 후 세 가족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지은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미영은 일기에 썼어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상처에서 자라난 사랑, 그리고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 모든 것이 기적 같다. 마지막 장면. 고향집 한국 식당의 따뜻한 불빛 아래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